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의 최신 주주 서한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거대 투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는 미국의 석유회사,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베팅 속에 숨겨진 버핏의 진짜 투자 철학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석유 시추 회사, 그리고 저 멀리 일본에 있는 거대한 대기업 5곳. 이 둘 사이에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륨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버핏은 이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는 옥시덴탈 지분을 무려 27.8%나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재밌는 건 버핏이 회사를 아예 사버리거나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딱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버핏은 옥시덴탈에 이렇게 크게 베팅을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미국 땅 안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둘째, 아직 이게 돈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미래 기술인 탄소 포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투자의 배경을 알려면 미국의 에너지 역사를 잠깐 돌아봐야 하는데요. 1975년만 해도 미국은 해외 석유에 엄청나게 의존했어요. 2007년엔 생산량이 바닥을 쳤죠. 그런데 2011년 이 셰일 혁명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죠.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냥 미국 내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죠.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오펙의 힘이 약해졌거든요. 옥시덴탈은 바로 이 새로운 판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선수인 셈입니다. 하지만 버핏의 투자가 늘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자산이나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버핏은 옥시덴탈의 CEO 비키 울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방법을 압니다. 이건 미국과 주주들에게 정말 귀중한 재능입니다. 와,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대 투자,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뭐랄까, 가치를 발견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버핏이 투자한 곳은 바로 이 5개의 거대한 종합상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일본 경제의 혈관 같은 존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사오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온갖 사업을 다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사업이 엄청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버크셔는 이 5개 회사 지분을 각각 9%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일본 기업들은요, 웬만한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주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경영진들은 월급을 비교적 적게 받아가죠. 그리고 쓸데없이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주주들 지분을 희석시키는 일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 투자하는데 환율이 막 요동치면 어떡하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버핏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했습니다. 바로 엔화 채권이라는 묘수를 쓴 거죠. 자, 보세요. 1단계. 일본에서 1.3조 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요. 당연히 엔화로요. 2단계. 그렇게 빌린 엔화로 일본 주식을 삽니다. 3단계. 이렇게 되면 자산인 주식도 엔화, 빚인 채권도 엔화, 통화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 결과 4단계.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그 위험을 거의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략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총 1.6조 엔이었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그 가치가 2.9조 엔으로 불어났습니다. 엔화 기준으로만 봐도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여기에 엔화 약세라는 행운까지 더해지면서 이걸 달러로 바꿔보니까 와,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이익이 무려 80억 달러. 수익률로는 61%에 달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자,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석유회사, 그리고 일본의 종합상사. 그럼 과연 이 둘을 꿰뚫는 하나의 공통된 철학이 있을까요? 이제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옥시덴탈 투자는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미국에 꼭 필요한 자산을 길게 보고 보유하는 거예요. 일본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과 오랫동안 함께 가는 파트너십이죠. 보이시나요? 둘 다 장기적인 관점과 사람과 기업에 대한 신뢰라는 철학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돈이 너무 많아도 사실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어려움을 버핏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건 마치 거대한 전함의 방향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함 비유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작은 보트는 휙휙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거대한 전함은 한 번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버크셔의 거대한 덩치가 오히려 단점이 되어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주가가 오랫동안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1초에도 수백, 수천 번씩 거래가 일어나는 초고속 매매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세상에서 어쩌면 버핏이 보여준 이 끈질긴 인내심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궁극의 초능력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